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에그피알에서 현장 실습생으로 활동한 두 명의 현재 대학생이죠. 모시고 에그피알에서 인턴을 하게 되면은 어떠한 일들을 하는지 또 본인들한테는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지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두 분 뭐 꼭 실명을 밝히지 않아도 되니까 두 분 먼저 자기소개를 어느 분부터 하실래요? 먼저 시작하신 분부터 그러면은 간단하게 자기소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에그피알에서 6개월 동안 현장 실습생으로 근무한 현이라고 합니다. 뭐죠? 저는 지금 인하대학교에서 4학년에 재학 중에 있고요. 주전공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이고 복수 전공으로 디자인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님이자 저의 교수님이었던 홍 대표님의 수업은 2번 정도 들었었고요. 대표님의 수업이 너무 인상 깊어서 자연스럽게 홍보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현장 실습생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다음 분은 문어. 네, 저도 똑같은 인하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에 4학년으로 재학 중인 문어가 문어입니다. 저는 주전공은 현님이랑 똑같이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를 하고 있고, 저는 복수 전공으로 경영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에그피알에서는 2010년 에그피알 창사 이래로 정말 많은 분들이 방학 중에 또는 학기 중에 와서 저희와 같이 일을 한 적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최근에는 이게 학생 인턴 이름에서 현장 실습생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서 지금도 이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저희랑 같이 현 씨 같은 경우에는 여름부터 겨울까지, 또 우리 문어는 우리 2학기 한 학기 동안 저희랑 같이 일을 했는데요. 그럼 먼저 두 분은 어떻게 해서 이 제도를 지원하게 됐는지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문어부터. 제도의 지원이요. 네. 여기에 에그피알 왜 어쩌다가 현장 실습생을 선택을 했는지. 네, 네. 에그피알 지원이 아닌 현장 실습 지원을 한 계기를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저는 아까 복수 전공으로 경영학과를 이제 선택해서 배우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학교에 입학해서 되게 과를 많이 방황해 다녔습니다. 처음에 전과 하기 전 원래 기존 과 수업도 들었고, 그리고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로 전과해서 전과한 수업도 들었고, 부전공 디자인 테크놀로지도 공부를 했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좀 과를 공부하다 보니까 제일 큰 문제가 학점을 빨리 채워야겠다는 생각이 사실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기업 인턴이랑 현장 실습을 고민하다가 실무 경험을 똑같이 채울 수 있지만 학점을 이렇게 이수로 인정해주는 현장 실습을 나가는 게 더 메리트 있지 않나 생각을 했던 것이 가장 첫 번째 이유이고요. 또 두 번째 이유는 기업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실무에 나가게 되면 부당한 일을 당한다던가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학교에서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학교의 울타리 안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되게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여러 이유가 있군요. 네, 저도 두 번째 이유는 생각을 못 해봤었네요. 네. 그런 것들이 학교하고 3자 계약이잖아요. 정확하게 현장 실습생 제도가 학교와 에그피알과 학생이 셋이 계약을 하다 보니 학교로부터 이제 보호받을 수 있는 보장이 되는 이런 부분도 있겠군요. 네, 현님은 어떠셨나요? 저는 일단 현재 막학기에 다니고 있고요. 네, 무엇보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졸업 전에 인턴 경험은 꼭 한번 쌓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었어요. 근데 저도 문화님이랑 똑같이 복수 전공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휴학을 하지 않고서는 학기 중에 인턴을 하기에는 좀 버거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마케팅에 관심이 있어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에 들어오긴 했는데, 이제 PR이라는 학문에 대해서 알게 되고 저의 진로를 조금 더 확고히 하는데 현장 실습 경험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일단 지원을 한 게 크고요. 두 번째는
저는 졸업하고 디자이너가 되고 싶은 게 아니라 마케팅이나 홍보인이 되고 싶었다는 생각이 가장 컸었는데요. 근데 저는 이미 주전공, 전공을 다 쌓은 상태여서 학교를 다니게 되면 이제 디자인 수업을 전부 채워서 들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전공 경험을 조금 더 쌓고 나중에 사회에 나갈 때 조금 더 도움이 되고자 현장 실습에 지원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앞으로의 계획까지도 좀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먼저 이 제도에 대해서 그러면은 이 제도 같은 경우에는 학점을 주는 거죠? 네. 네. 네네. 그러면 뭐 그 지금 문호 씨 같은 경우에는 몇 학점을 받는 건가요? 이걸 하고 나면? 이게 그 실습으로 되는 그 과에 따라서 좀 다른데 저 같은 경우에는 복수 전공하고 있는 경영학과로 지원을 하게 된 거여서 경영학과 같은 경우에는 복수 전공생은 6학점까지밖에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6학점을 현재 인정받을 예정입니다. 그럼 학기는 똑같이 등록금을 다 내나요? 네, 등록금은 똑같이 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번에 전액 장학금에 당첨이 되어서 오, 축하드립니다. 저 의도하지 않고 물어본 건데, 네, 네. 축하드립니다. 이건 사태가 벌어졌네요, 갑자기. 축하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네네네. 근데 그것도 사실은 그렇겠어요, 저 전액 다 등록금을 내고 한 학기를 이 회사에서 다니면서 돈을 받는다는 게 내고 받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죠? 네, 그게 사실 처음에는 좀 이해가 살짝은 안 갔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웨이브를 해줘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갑자기 또 이게 이상한 쪽으로 튀긴 했는데 좀 이상하네요. 학점을 그건. 주기 때문에 일단 등록금을 내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건 놀라운 얘기인데요. 학교에서 그러면 그만큼의 다른 관리가 되는 것도 아닐 텐데 그죠? 학교 여러 가지 주고 있는 혜택이나 어쨌든 네 현님은 저는 어떤 질문이 어떤 거였죠? 그러니까 이 제도에 대해서 똑같이 그러면은 학점을 6학점을 주는 건가요? 아까 아니요, 전공이 저는- 다르면 다르다고 그래가지고 네네네. 저는 원래 복수 전공 학점이랑 주전공 학점을 현장 실습 한 번으로 같이 받을 수 없게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저는 이번 학기에는 디자인 12학점만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주전공 같은 경우에는 전공 필수 3학점이 남아 있는데 전공 필수는 또 인정이 안 된다고 하셔서 그건 학과장님과 상담을 해서 조율이 가능한데 저는 그냥 추가 학기로 3학점을 다니기로 결심을 하고 이번 학기에는 그냥 12학점만 받으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게 생각보다 많이 복잡하네요. 그러면은 과정이. 그러니까 원래 12학점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전공 필수나 딴 것들은 또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웨이브를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은 다른 것들하고 이미 또 듣고 싶은 거는 이번에 이걸로는 대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경영학과 같은 경우에는 최대로 받을 수 있는 학점이 조금 적은 편이잖아요. 6학점. 네, 네. 수전공생은 그것밖에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네. 주전공이나 복수전공 학과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학점도 다 다른 것 같고 등록금은 똑같은데. 네네네.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정규 학기는 무조건 등록금을 다 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수업을 네. 하나 듣더라도 등록금을 다 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네. 네, 그렇군요. 어쨌든 12학점을 하는 걸로 하고 방학 기간 중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방학 기간에는 사실 저는 학점을 신청 안 하려고 했는데 안 하면 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현장 실습하는 동안에는 학점이 꼭 신청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네, 그래서 그냥 기본 일반 선택 교양 과목으로 3학점 한 과목. 받으면서 다녔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교양 과목에 뭔가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과목을 선택을 해야 돼요? 실습은 실습으로 따로 과목이 부여가 돼요. 저희가 무슨 수강 신청을 일반으로 하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과목을 선택해서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직무 관련 실습 이런 식으로 수강명이 다르게 현장 실습생들한테는 수강명이 그것만으로 따로 네네네. 과목이 있다는 네, 거죠. 다른 패스페일 과목으로, 과목으로 들어가요. 그 성적표에는. 네. 알겠습니다. 네네. 네. 네, 제가 또 너무 오늘 새롭게 알게 되는 게 많아가지고 네, 지난 1년 동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게 많군요. 그런 것들을 이제 하고 그리고 회사에서는 전체적인 그 최저 급여의 3분의 3인가요? 3분의 2인가? 70%로 알고 있습니다. 70%의 급여를 받고 그리고 학교에서는 뭐 비용을 따로
그게 좀 종류마다 다른데 이 현장 실습도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네. 그 기업이랑 학교랑 체결되어 있는 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네. 첫 번째 유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70%의 그 급여를 받고 120만 원 정도 학기 기준으로 120만 원 정도의 그 돈을 이제 나중에 학교에서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차액을. 네, 그리고 네네네. 70%가 아니라 90% 이상인가요? 네, 그 정도 돈을 기업에서 월급으로 주는 경우에는 학교 지원금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나중에 학교 지원금을 받는 게 더 낫네요. 그러면은 그래야 100%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돈 자체는 아마 후자가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요? 학교 최저를 맞춰서 지원금 받을 순 없어요. 학교 최저를 지원금. 다 주진 않아요? 네, 학교 적게 지원금으로? 줘요. 지원금. 120만 원을 주기 때문에 그 일한 기간으로 나눠 봐도 일단 최저가 충족되진 않는 것 120만 원은 3개월이라고 가지고 40만 원씩? 네, 그러면은 그렇죠. 대충 되는데. 네네네네. 예. 왜냐하면 딴 거 나가지 않는 거 존재로는 비슷한 건데 하여튼 뭐 그렇군요. 네, 하여튼 잘 선택하셔서 잘 다녔고, 네, 현장 실습생으로서 지금 보면 3개월 반, 그죠? 문어님부터 어떤 일을 했었던 게 가장 인상이 깊던가요? 인상 깊은 그냥 단순하게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뭐냐라고 하면 저는 네. 이제 제일 최근에 좀 마무리되고 있는 식약처 업무가 좀 기억에 남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회사에서 좀 단독으로 맡아서 했던 일이기도 하고 제가 회사에 있는 3개월 반 동안 좀 제일 오랫동안 한 업무여서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네, 현님은? 저는 우선 제가 맡았던 클라이언트가 말랑말랑한 클라이언트가 아니었기 때문에 뭔가 매우 딱딱했었죠. 매우 딱딱하고 매우 화학적이고. 제가 안 해본 일들을 매달 수행을 해야 되는 업무가 많아가지고 저를 조금 더 단련시킨 기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저는 밖에 나가는 걸 별로 선호하지 않고 사무실 안에서 일을 하는 걸 좋아하는데 이번 클라이언트를 맡으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또 만나고 얘기를 나눠보니까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 더 넓어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너무 어렵고 딱딱했던 분야의 업종을 하고 있는 클라이언트라서 사실 그렇게 많은 정은 없었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또 업무가 손에 있고 제 나름대로 또 애정이 생기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먼저 제안하기도 하고 제가 가져간 아이디어를 클라이언트 측에서 굉장히 좋아해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모로 보람을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뭐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더 그걸 좁혀서 봤을 때 가장 본인이 여태까지 생각한 거와 달리 회사에서 이렇게 현장 실습을 해보니까 이런 건 정말 큰 도전이더라 하는 건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뭐 사실은 저랑 얘기 나오면서도 보면은 전화하는 것부터 아니면 그다음에 지금 얘기했지 밖에 나가 사람들 만나서 그 사람들 또 설득을 해야 되는 일도 있고 한데 어떤 게 가장 큰 도전이라고 느껴졌나요? 우선 저는 기자분들을 만나는 일을 계속 달마다 한 2번씩은 해왔었는데 이제 저에 대해서 그렇게 우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제가 맡고 있는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구미를 가질 수 있게 만드는 과정이 조금 저에겐 어렵게 느껴졌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현장 실습생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지만 기자 미팅을 하면서 이제 저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다 보면 그들의 귀에는 전혀 매력적으로 들리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자 미팅을 몇 번 하고 나서 그 만나 뵙는 기자분마다 어떠한 이야기를 듣고 싶은지 그냥 저는 아직 잘 모르니까 그게 저의 무기라고 생각하고 저 아무것도 모르고 열심히 하고 싶고 이렇게 기자분들 만나면서 조금 더 관심 있는 이야기들을 가져다 드리고 싶다.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조금 흥미가 생기시냐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물어보니까 기자분들도 그냥 흔쾌히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자 미팅을 진행했던 한두 달에는 사실 어떠한 질문이 들어올지 몰라서 뭐 예상 질문이나 답변을 쓰는데 급급했다면
기자 미팅을 좀 하고 난 한 3개월 이후부터는 더 저 나름대로 여유가 생기고 그 상황에 대한 대답을 얼마나 정확하게 하느냐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어떻게 하면 그들과 조금 더 진정성 있게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연을 맺었던 기자분들이 기자 미팅이 끝난 이후에도 꾸준히 보도자료를 업로드해 주시고 계신 걸 보면 그래도 저희 마음이 잘 닿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사실은 일반적인 A들이 고민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또 어떻게 솔루션까지 어떤 면에서 본인이 잘 찾아서 어쨌든 그걸 어느 정도 극복하고 실제적인 성과로까지 이어지는 것들이 됐던 너무나 좋은 사례인데요. 문어님, 문어님은 어떤 것이 가장 큰 본인에게 있어서 도전이었습니까? 앞에 현님 사례가 진짜 너무 모범 사례여서 아니에요. 네, 어디 교과서에 실어야 될 것 네, 같은 지금 아니에요. PR인 교과서에. 자소서에 네. 그냥 실어야 될 것 같은 사례여서 약간 기죽지만 죽지 마세요. 기죽다니요. 죽지 마세요. 네. 저는 원래 어릴 때부터 좀 숫자에 엄청 약했습니다. 그래서 초중고 그리고 수능을 볼 때까지 수학 성적이 항상 제일 안 나오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AE 업무는 숫자와 조금 친해야 한다는 걸 사실 알고는 있었습니다. 요즘 뭐 통계나 뭐 그런 부분도 많이 데이터 같은 부분도 많이 다루기 때문에 숫자랑 좀 친해져야 할 필요가 있는 직무라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막상 회사에 와봤더니 엑셀이랑 여러 가지 그 수치화된 데이터를 다룰 일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숫자를 잘못 본 건 아닌지 막 엄청 노심초사하고 막 숫자도 한 두세 번씩 확인하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엄청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보고서 하나를 작성하거나 뭐 커버리지 리포트를 작성하는데도 잘했나 싶어서 확인을 계속하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엄청 많이 소요됐던 것 같은데 그래도 계속 일하는 동안 숫자를 접하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식약처 업무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제 입장에서는 숫자와의 싸움 같은 느낌이었는데 업무를 하다 보니까 좀 숫자에 대한 그 두려움을 조금은 없앨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실은 숫자라는 것도 그 회사에 사실 신입사원 들어오더라도 가장 당황해하고 힘들어하는 거 두 가지가 보통 보면은 엑셀 많이 쓰는 거하고 엑셀 거의 사용을 안 해보다 보니까 그 다음엔 전화 업무하는 거. 전화로 계속해가지고 뭔가를 요청도 하고 또 받은 걸 전달하기도 하는 걸 힘들어하는데 또 두 분은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또 잘 여러 가지 도전이 있었지만 그 도전을 잘 넘기고 극복한 것 같습니다. 그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그럼 또 일을 하면서 사실은 뭐 일만이 아니고 다양한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는 그럼 또 생각나는 내가 좀 이것도 결국 일 얘기네요. 내가 좀 회사나 일을 하는 데 있어 가치 있다고 느꼈었던 때는 언제인가요? 어렵나요, 질문이? 네. 좀 네.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본인이 이런 일을 할 때 보니까 내가 일 좀 잘하는 걸, 나 이런 거는 정말 칭찬받을 만한 것 같아. 하는 안 것들은 떠오르면 좀 슬픈 거 아닌가요? 한 10개씩은 떠올라야 저희도 현장 실습생 제도를 운영한 거를 좀 보람되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겠죠. 자, 우리 문어님부터 그러면은. 고민을 조금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칭찬하지 않는 조직이 티가 나고 있었나? 그럼 현님부터. 저는 일단 복수 전공이 디자인이다 보니까 제가 생각한 기획을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게 큰 강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업무를 할 때도 디자이너님께 요청을 드리지 않고 그냥 제 선에서 빠르게 쳐낸 업무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참 복수 전공으로 디자인을 공부하길 잘했다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사실 뭐 블로그 커버도 그랬지만 굉장히 기억에 남는 그것뿐만 아니라 그 회사의 굿즈 같은 것들도 제안도 하게 되고 그걸 직접 그려가지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것도 있었고
제안서 작업할 때도 그 제안서 페이지 내에서 이미지를 갖다 그냥 찾아오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 그리거나 아니면은 색상을 바꾸거나 해가지고 했던 사례들이 많이 있었네요. 네, 문어님은? 문화님은 그 소희님이 칭찬해 주셨잖아요. 팟캐스트 원래 잘 소희님은 한다고. 항상 칭찬해. 네. 아, 네, 제가 마음에 들 만큼 잘하진 않아서. 제가 얘기 시작할까요, 그럼? 네. 뭐 팟캐스트뿐만이 아니라 또 문어님 같은 경우도 시각처하면서 사실은 처음에는 그 숫자라는 거 있었지만 나중에는 교수님들이 굉장히 칭찬하셨잖아요. 네, 문어님 안 계셨으면 이 프로젝트를 할 수가 없었다는 둥, 뭐 여러 가지 본인들 대학원생 조교보다 훨씬 낫다는 둥. 그래서 근데 이게 빈말이 아니라 극찬인데요. 네네 정말로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걸 맞춰가지고 해줬다는 거에 대해서 많이들 칭찬하셨는데 본인 인정 안 하시는 겁니까? 인정할게요. 네, 그럼 얘기가 또 떠오르면은 얘기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앞으로 또 여러분처럼 후배들이 이제 다음 주면 또 오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아직은 생각 못했지만 나도 현장 실습생을 한번 나가볼까 하는 또 후배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후배들한테 현장 실습생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이런 걸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랄지 아니면 이런 거를 좀 먼저 생각을 하면 좀 더 하는 데 도움이 된다랄지 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현님? 이거는 네. 그 앞으로 현장 실습생을 하게 되신 분들이나 뭐 다음 주에 오실 분들에게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 현장 실습생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저한테 하고 싶은 말인데요. 뭔가 혼자서 뭘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뭔가 네, 맞아. 혼자 고민하고 혼자 하고. 업무를 받으면 네. 중간중간에 이런 방향이 맞는지 항상 물어보고 그냥 뭐 지나가시는 분들한테 붙잡고 물어보던 아니면 대표님한테 귀찮게 굴던 어떻게 해서든 좀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혼자 자리에 앉아서 머리 싸매고 있어도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배우러 온 자리인 만큼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기보다는 조금 백지의 상태로 뭔가 조금 더 많은 걸 얻어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오면 훨씬 더 잘해야 되겠다는 부담감도 좀 줄어들 것 같고 그리고 오히려 기준치를 낮추면 뭘 하나 하더라도 굉장히 칭찬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본인의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려고 애쓰지 마라. 사실 그거는 뭐 모든 신입사원도 그렇고 처음에 와가지고 하는 게 왜냐면 지금 여러분을 비롯해서 아까 문원님도 얘기해 주셨지만 장학금 이야기를 우리 보통 보면은 다들 굉장히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꽤 오랫동안 고민했고 또 전공도 있고 학점도 있고 잘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 너무 본인을 증명하려고 하다 보면 그게 힘도 들어가고 힘이 들어가다 보면 본인도 만족이 안 되고 아까 얘기했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거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문호님은 어떤 이야기를 해주면 좋을까요? 저는 메모를 잘 해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막 업무 내용이 많지도 않고 그랬어서 그냥 머리로 다 기억할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머리에 정리를 하고 그랬었는데 가면 갈수록 뭐 업무 양도 조금 많아지고 그리고 기억해야 될 것들도 챙겨야 할 것들도 많아지다 보니까 한 번씩 꼭 놓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저는 제 스스로가 조금 꼼꼼한 성격이라고 생각을 했어서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에는 저는 원래 평소에 학기 중에는 스터디 플래너를 쓰는데 그 스터디 플래너를 들고 와서 똑같이 작성을 했습니다. 그 과목명 대신에 업무명 쓰고 그렇게 써서 스터디 플래너를 활용할 정도로 이제 그 뒤로는 해야 할 일을 기록을 열심히 했는데 다른 분들도 오자마자부터 열심히 좀 그렇게 기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업무를 놓칠 일 없이. 네, 저희도 항상 그래서 뭐 노트를 갖고 하고 뭐 피드백이 빨라야 된다랄지 아니면은 또 잊지 않으려면 먼저 지시받은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걸 리플라이를 하거나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데 잊지 않게 해서 메모를 하는 건 굉장히 좋은 습관이죠. 그리고 지금
얘기한 거는 일단 두 분 다 일을 시작한 다음에 좀 고민할 거고 혹시 현장 실습생을 오기 전에랄지 미리 좀 이런 걸 조금 더 학교 생활에서 하면은 오히려 실습에도 도움이 되거나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까요? 실습의 네. 도리요. 엑셀? 엑셀. 문헌이? 네. 네, 엑셀도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엑셀 말씀하신 것처럼 엑셀 중요한 것 같고요. 저는 정말 엑셀을 사용한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학교 다닐 때. 그래서 엑셀을 조금 살펴라도 보고 오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학교를 지금 다니시는 분들은 조금 학점이 떨어질 일이 있거나 아니면 좀 귀찮더라도 팀플을 하는 수업을 좀 많이 찾아 들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저학년 때 팀플 수업을 들어갔다가 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성적과는 달리 팀플 결과 때문에 좋지 않은 성적을 받은 경험이 있고 그 뒤로 팀플 수업을 거의 안 듣다시피 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경영학과 수업을 들으면서 경영학과는 거의 100% 팀플이 있기 때문에 다시 팀플을 듣기 시작했는데 그때 팀플을 하면서 이제 작성했던 제안서나 뭐 IMC 네 그것도 제안서죠. 그런 제안서 작성 그리고 팀원들이랑 뭐 역할 분담했던 거 그런 부분들이 다 어떻게 보면 회사에 와서 하는 일의 좀 시작점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어차피 회사에 와서도 제안서 하나를 쓰더라도 여러 명의 팀원들이 나눠서 제안서를 작성하고 뭐 컨펌하고 다시 디벨롭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나중에 회사 생활하는 연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팀플이 있는 수업을 꼭 찾아 듣고 팀원들이랑 소통하는 방법도 조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것도 굉장히 좋은 의견이네요. 사실은 회사에서 현장 실습을 한다는 것 자체가 혼자 일하는 건 아닌 거잖아요, 그죠? 같이 일을 하고 어떻게 하면은 협력을 해서 보다 나은 결과를 만들 것인가, 나는 그 협력 안에 있어서 어떤 위치고 내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가를 알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또 현장 실습을 선택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현님은? 저는 네, 발표를 조금 할 수 있는 수업을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자기가 머릿속에 있는 아이디어를 뭐 윗분들이나 동료들이나 아니면 후배들에게 어필을 하기 위해서는 저는 머릿속에 있는 게 얼마만큼 말로 전해지는가에 달렸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이게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하듯이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상대방의 흥미를 끌 수도 있고 아니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지루해서 귀를 닫아버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남들 앞에 나서기 좀 내성적인 분들이라면 억지로라도 한 번씩 나가서 발표를 하면 조금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회사에 와서도 발표를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 안 하셨잖아요. 발표 더 큰 발표하게 될 텐데. 네, 그 발표라는 게 사람들을 모아놓고 앞에서 PPT 켜놓고 하는 것도 발표지만 뭐 클라이언트한테 보고를 해야 된다거나 할 때도 다 발표이잖아요. 앞에 나가지 않을 뿐이지 제 의견을 전달하는 거에 있어서 전 발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있어서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네. 진짜 오늘 이 방송을 듣는다면은 현장 실습을 고민하고 있거나 또는 이 제도에서 관심이 있어서 앞으로 한번 해봐야지 하는 분들한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두 분, 뭐 사실 이 방송이 가장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는 건 앞으로 학생들, 특히 이런 거에 관심 있는 학생들한테 하는 건데 마지막으로 그래도 한 마디씩 뭔가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은 무엇일까요? 문헌님부터. 모더님부터. 네. 현장 실습이나 인턴을 고학년 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사실 저학년 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학년 때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뭐 2학년 때나 3학년이 되기 전에 뭐 실습이나 인턴에 도전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4학년 때 이제 실습을 하게 되면 제가 생각한 것과
이 실무는 좀 괴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막상 해봤더니 나와는 맞지 않는 길인 것 같다. 라거나 아니면 이런 길로 한번 나가보고 싶은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4학년 때 하게 되면 아무래도 2, 3학년 때 했을 때보다 좀 경험을 쌓을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2학년 때나 3학년 때 그런 생각을 거치고 나면 3학년이나 4학년 때 뭐 관련된 수업을 찾아서 듣거나 아니면 내가 변경한 직무와 또 비슷한 회사에 인턴을 해본다던가 이런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좀 고학년이 되기 전에 먼저 인턴이나 실무 경험을 한번 경험해보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그것도 좋은 의견이네요. 사실 그러니까 1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 4학년 때 다 실습이나 직업과 관련된 또는 내가 앞으로 할 현장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으면은 좋겠죠. 사실 또 회사들 입장에서는 4학년을 선호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2, 그렇죠. 3학년들은 뭐 거의 뽑지 않으려는 성향도 네. 있어서 그런 걸 어떻게 학교 측에서 아니면 다 좀 고민이 있어서 어떻게 같이 그런 고민들을 이어나갈 때 훨씬 더 회사 입장에서 성공적이고 학생 입장에서도 학교 입장에서 다 좋을 수가 있는 것들이 좀 들 수가 있겠네요. 네, 현님은? 저는 좀 전공이나 이런 업무적인 얘기랑은 조금 멀 수도 있지만 저는 스트레스를 좀 건강하게 해소하는 방법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학교는 방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회사에 제가 잠깐 6개월 기간 동안 다니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건강하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조금 스스로에게 힘들 수도 있겠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일을 하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뭔가 자신만의 취미가 있다면 조금 일을 하면서 받는 스트레스를 좀 건강하게 이렇게 해소해서 오래오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사실 그것도 굉장히 그래서 저는 6시 이후면 잊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분들도 있고 또 그 9시부터 6시까지 있는 동안에도 우리가 사실은 뭐 이게 돈을 벌기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자아 실현이든 어떻게 포장을 하더라도 굉장한 압박과 또 내가 이걸 잘할 수 있는지 불안감 또는 어떤 경우에 상처를 받으면서 할 수밖에 없는 게 또 직장 생활이어서 자기만의 어쨌든 그 스트레스를 좀 적극적으로 자신을 좀 칭찬하고 자신을 더 편하게 만들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이 그저 있다라면은 직장 생활을 하는 데 있어 훨씬 더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둘 다 중요한 말씀이네요. 네, 두 분 다 그러면 다 잘 말씀하셨나요? 문어님, 네. 현님도? 네. 네, 두 분 다 너무 많이 수고하셨고요. 또 우리 현님 같은 경우 6개월 동안, 문어님은 3달 반 동안. 이제 저희 마지막으로 남은 거는 우리 마지막 전체 프레젠테이션 발표가 있어서 그것까지 잘 마무리하시고 저도 에그피알 대표 입장에서 두 분한테 참 많이 감사드리고 이번에 이렇게 특별히 제가 뭐 녹음을 하자고까지 얘기했던 거는 두 분, 문어하고 우리 현님을 생각했었을 때 제가 그동안 갖지 못했었던 또 현장 실습생들과의 관계였고 두 분 다 또 제 수업을 들었던 분들이셔서 더 많이 애착이 많았고 또 어떻게 하면 이 제도를 더 잘할 수 있을지 고민이 많았던 6개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 분 다 너무 수고하셨고요. 네, 오늘 또 이렇게 방송까지 끝까지 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